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이스라엘 F-16 전투기에게 S-300 지대공 미사일 쏘았습니다. 이게 실화냐? 예, 실화입니다. 시리아를 폭격하러 간 이스라엘 F-16 전투기에게 미사일을 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긴장 상태에 휩싸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한광훈련이라고 굉장히 큰 군사훈련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계속 그 한광훈련하는 것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거기 쑥 들어가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먼저 5가지 단신 보겠는데요. 페루에 마지막 나온 경순양함 알미란테 그라우 함이라고 있는데 이게 해체된다 라는 소식부터, 미국이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에 XQ-58A 발키리를 비행실험 완료했다 라는 소식까지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7년 말까지 페루 해군의 주력함이었던 1만 톤급 경순양함 BAP 알미란테 그라우가 퇴역 후 드디어 폐선이 결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에서 건조된 이 순양함이 80여 년 만에 드디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적의 방공망을 유린할 수 있는 고성능 전자전 드론을 개발했다며 신형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24시간 이상 채공하며 정찰은 물론 방공망 교란 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데, 과연 중국의 주장과 같은 성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튀르키예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 운용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튀르키예와 바이락타르 TB2 드론 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수십 대의 TB2 드론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만이 처음으로 F-16 전투기의 지하 기지를 공개했습니다. 하푼과 암람 등의 무장을 장착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이미 그 위치가 노출된 지하 기지의 전시 생존성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공군과 크라스토스사가 저비용 인공지능 무인 전투기 도입 사업인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의 유력한 도입 후보 XQ-58A 발키리에 대한 시험평가를 모두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내년에 기종이 결정되는 이 사업에서 과연 발키리가 제식 채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페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배예요. 이야, 앞에 지금 뭐 고색창연한 이연장포가 지금 달려있죠. 이게 125mm 포, 이연장포 2개, 하나, 2개, 예, 두 문이 이렇게 있는데 포시는 4개죠. 또 여기 옆에 40mm 보포스 기관포가 또 달려있고요. 뒤에도 또 한 포가 또 2개가 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대한미사일이 사이드로 반대편으로 보고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게 1941년도에 네덜란드가 만든 경순양함입니다. 라이트 크루저. 그런데 이 경순양함을 돌고 돌아서 페루가 사용했는데, 그게 지금 1941년산이면 80년 넘었죠. 그런데 2017년에까지 페루는 이걸 여기다가 미사일도 장착하고 뭐 완전히 업그레이드 해서 국물이 다 나올 때까지 사골이 다 우러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제 국물이 안 나와서 흰 국물만 나올 때까지 페루가 이걸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2017년에 퇴역을 했는데, 그래도 또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걸 또 잘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폐선하자라고 해서 해체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인데, 야, 페루 참 짠합니다. 우리 한국에 대구급 이런 거 사면 참 좋을 텐데요. 그리고 중국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조그만 미사일이 보이는데, 이 미사일의 크기를 봐서 이 드론이 큰 덩치가 아니죠. 작은 덩치의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미국의 EA-18G 그라울러, 그 그라울러에 필적하는 전자전 성능, 그리고 정찰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뻥을 치는데 이걸 믿어야 됩니까? 믿으면 바보겠죠.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라울러 같은 능력을 한다? 그라울러. 참, 그라울러가 정말 웃겠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 러시아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종자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중국하고 지금 갑자기 뭔가 긴장 관계에 들어갑니다. 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미 권력 서열 3위이자
민주당 정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실세로 평가되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동으로 향할 것 같던 항모전단을 대만으로 돌렸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함대도 대응 출격을 준비하고 있어 함대 대치 상황이 예상됩니다. 지난주 말라카 해협에 진입해 싱가포르 창이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제7함대 전진배치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이 7월 26일 저녁 싱가포르를 출항해 다음날 남중국해에 다시 진입한 사실이 7월 27일 확인되었습니다.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은 레이건 전단이 26일 저녁 창이 해군기지를 출항해 말라카 해협 동쪽 입구에서 AIS 신호를 방출했으며 22.8노트의 속도로 남중국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단은 지난 7월 10일 필리핀 내해로 진입해 7월 12일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 약 열흘간 분쟁 수역인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를 돌다가 7월 22일 말라카 해협 방향으로 진로를 틀며 중동으로 가는 듯한 항로를 노출했습니다. 현재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인 안티텀함,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인 벨폰드와 전단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중국 베이징대 싱크탱크이자 중국의 선전 조직인 남중국해 전략상황인식 SCSPI는 레이건 전단이 대만 긴장 고조 상황에 대응해 대만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만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인 한광22 훈련을 진행 중인데요. 중국은 훈련 시작 이후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lun급 미사일 구축함에 직접 승선해 훈련을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중국의 군사적 압박에 맞불을 놓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대만 방문 의사를 밝혔고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직접 나서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펄펄 뛰고 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만 군사훈련과 중국의 군사적 압박, 레이건 전단과 펠로시의 대만 행위에 연이어 벌어지며 대만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대만을 중국이 공격한다 라는 게 2026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대만 국방부와 미국이 그렇게 발표를 했었죠. 작년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2025년까지 대부분의 군사력을 완성한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가열차게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2026년이 아니고 지금부터 18개월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라고 또 보도가 나왔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겠다. 이게 1997년 이후에 하원 의장이 방문한 첫 일이라고 하네요. 무려 25년 만의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하는 거 이거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메시지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더 긴장을 고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협박을 하는데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대만 쪽으로 기술을 튼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동에 항모도 한 척도 없고 강습 상륙함도 한 척도 없어요. 근데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 때리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항모도 없고 강습 상륙함도 없고.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이 지난 22일 말라카 해협으로 들어갔을 때 중동에 지금 텅 비어 있으니까 이 중동에 좀 가고 그리고 니미츠가 오면 그 니미츠와 교대해서 니미츠가 중동으로 가고 지금 로널드 레이건은 다시 동북아로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중동 가지 않고 갑자기 다시 방향 틀어서 싱가포르에 한 4, 5일 있다가 다시 방향 틀어서 대만으로 간다. 그래서 대만은 지금 한광훈련 하고 있는데 한광훈련 하는 그 사이드로 지금 중국이 계속 전투기들을 보내서 대만을 자극하고 있어요. 여기에 그냥 쑥 들어가서 하지 마 라고 하는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중국은 항모를 지금 2척 전력화했고 한 척 만들었지만 모두가 깡통이죠. 진정한 항모가 거기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점점 이성의 끈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리아 주둔 러시아군 방공포대가 이스라엘군 전투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러시아제답게 당연히 허공에서 그냥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시리아 주둔군 소속의 S-300 방공 시스템이 시리아 공습 작전에 나선 이스라엘 전투기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이스라엘군의 피해는 없었다고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현지 시각 7월 26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간츠 장관은 뒤늦게 밝히는 것이지만 지난 5월 13일 시리아 타르투스 항구 일대의 불법 무기 시설을 공격하던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를 향해 S-300 지대공 미사일이 발사됐다라며 조사 결과 해당 미사일은 흐메이밈 공군기지에 배치된 러시아군 S-300 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간츠 장관은 러시아 방공포대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공습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도중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흐메밈 기지에 배치된 러시아군 S-300 방공포대는 과거 몇 차례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상대로 사격 통제 레이더 조사 도발을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러시아는 공습 임무를 마치고 지중해 공해상으로 복귀하던 이스라엘 전투기를 겨냥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초유의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은 최대 사정거리 인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급가속해 사거리 밖으로 벗어남으로써 모두 표적을 놓치고 지중해에 떨어졌는데요. 간츠 장관은 러시아가 쏜 미사일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흐메이민 기지에서 발사한 S-300은 S-400으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의 개량형인 S-300 PMU-2 버전인데요. 이 때문에 러시아가 이스라엘 전투기에 발사한 대공 미사일은 구형 5V55 계열이 아닌 비교적 신형인 9M96 계열로 추정되고 있어서 러시아제 방공무기 성능 부족에 대한 논란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도 불거질 전망입니다. 시리아의 그 타르투스 항구에 불법 무기가 선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폭격하러 갔는데 그 인근에 있던 흐메밈 기지에서 거기가 이제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공군기지죠. 거기에서 S-300 PMU-2 최신 무기입니다. 그걸 이제 쐈어요. 이게 사거리가 150km. 그런데 이제 폭격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군을 향해서 쐈는데 이스라엘군이 급각속에서 피해버렸어요. 근데 러시아군 바보입니다. 최대 사거리 150km짜리 미사일을 이렇게 도망가서 그냥 떨궈버릴 것 정도면 아마 100km에서 120km 이상 거리에서 쐈을 텐데 그럼 당연히 도망가서 떨궈버리죠. 이 F-16 같은 경우에 막 2.2까지 가속할 수 있으니까 F-4보다 겨우 급가속해서 가고 그러면 S-300 같은 경우에 막 한 5 정도? 그러면은 한 7, 80km 내에 들어왔을 때 쏴야 된다. 또 정면으로 들어올 때는 멀리서도 쏴도 이제 커브 틀고 뭐 하는 시간이 걸리니까 괜찮은데 좀 낫는데 측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적 전투기를 향해서 측면에서 지금 120km 거리에서 쐈다. 그러면 뭐 당연히 F-4번 켜고 확 가버리죠.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 라는 바보 같은 결말입니다. 무슨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사이드와인더를 쏴서 요격했다. 또는 전자전 시스템을 교란해서 재밍시켜서 떨고 왔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급가속에서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는 최대 사거리까지 가고는 힘이 없어서 떨어지고 말았다. 라는 참 바보 같은 스토리의 주인공 러시아군 S-300 PMU-2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계속할 수가 있는지 머리는 이 어깨 위에 이 무거운 걸 왜 얹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거를 갖다 왜 어깨 위에 얹고 다닐까요? 멀리 보고 생각 좀 깊게 하라고 얹어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